전라도 천년사에 관한 녹화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번호는 83번이고 전라도 천년사 관련하여서는 12번입니다. 이번에 녹화할 내용은 그 전라도 천년사에서 왕권 강화와 관련하여 굉장히 중요하게 그 다음에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458년에 백제 계로왕이 유성 또는 남송이라고 합니다. 관계없습니다. 중국 남조 국가인 송나라에 국서를 보내 11명의 장군을 책봉을 요청한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과거에 촬영했던 10번 동영상 백제 무령왕의 탄생 배경의 확장판에 해당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라도 천년사 해석 그리고 송서의 관련 기록을 한번 봐야죠. 삼한사회의 왕권 강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로왕의 책봉을 당시 계로왕대 백제의 왕권 강화 과정으로 전라도 천년사에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457년에 외국의 집단 지도체가 성립해요. 그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집단 지도체제가 붕괴입니다. 461년에 붕괴하는데 그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송서에서 11명이 책봉을 받는데 그 사람들의 직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덟 번째는 외국 왕실의 백제 천도예요. 제 책을 보신 분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마 제 책을 안 보신 분은 야 무슨 외국 왕실이 백제로 천도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곤지의 아들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곤지가 5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양자라면 양자고 또 한 명이 있었는데 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분량이 상당하다 보니까 한 번에 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길면은 둘로 나누어서 녹화할 예정입니다. 자, 개요입니다. 첫 번째. 457년이면 계로왕 주기 직후예요. 계로왕 3년째입니다. 10월입니다. 10월에 백제 계로왕이 관군, 장군, 여기는 부여기입니다. 등 11명의 책봉을 유송에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유송에서 457년에 받아가지고 먼저 계로왕을 진동대장으로 책봉합니다. 그러니까 11명 장군을 그냥 책봉할 수가 없으니까 순서가 그래요. 요청한 사람을 먼저 책봉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절차로 11명을 책봉하는 겁니다. 그래서 457년에 요청을 받아서 계로왕을 진동대장으로 책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백제로 사신을 보내서 458년에 도착했습니다. 11명이 계로왕의 요청은 그대로 책봉합니다. 책봉이 사실은 저거 순전히 형식적인 절차예요. 책봉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뭘 바꿔 책봉해야 한다든가 이런 얘기 없습니다. 책봉을 요청하면 그대로 책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동대장군 책봉이 457년이고 11인 장군 책봉이 458년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4세기 후반에도 있었어요. 4세기 후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진 하만 2년인데 그게 372년입니다. 6월에 백제왕 여구를 진동 장군으로 임명한 다음에 먼저 임명하고 그리고 이 영낭랑태수 낭랑태수 지위를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그러니까 이 낭랑태수가 목적인 겁니다. 진동제군이 아니에요. 여구가 낭랑태수직은 아니겠죠. 낭랑 지역의 통치권을 요구하니까 동진이 먼저 진동장군으로 책봉한 다음에 낭랑태수 지위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371년에 백제왕 여구가 동진에 사신을 보내요. 그리고 뭐 하면 돼? 자신들이 이제 낭랑군을 통치하겠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낭랑군의 주인임을 국제사회에 공인해 줄 걸 요청합니다. 사실 동진은 자신들이
저 북쪽에 있는 낙랑군을 통째로 다니고 사실 아무 관련도 없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여구를 먼저 진동장군을 책봉하고 낙랑대수 지를 줘요. 그래서 백제가 낙랑군의 주인이라는 것을 국제사회와 공식화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건 제가 나중에 4세기 할 때 그 후반에 자세히 설명을 나눌 겁니다. 할 거예요. 저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국사기 백제분기해 계로왕조는 어떻게 되느냐? 계로왕 3년에 진동대장군 책봉 기록이 없어요. 계로왕. 그 다음에 4년에 11명 책봉 기록도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딱 4개가 있어요. 계로왕이 21년 제위하는데 4개가 있는데 14년째 일식기록, 이건 이제 정치적 기록이라는 게 뺍니다. 그럼 실제적인 기록은 3개밖에 없어요. 15년도에 고구려 남쪽 변경을 공격했다는 거, 그 다음에 쌍현성을 보수했다는 것, 그리고 18년 북위에 사신 보낸 거, 북위에 사신 보낸 내용이 계로왕조의 거의 대부분 분량을 차지해요. 이 북위의 사서인 위서를 참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베껴놨어요. 굉장히 깁니다. 그 다음에 21년조에 마지막 해인데 고구려 장수왕의 침공으로 죽었다는 거, 이건 적어야 알겠죠. 저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 위에 그 진동대장군 책봉이나 11인 책봉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근초광조입니다. 저게 372년 백제왕 여구의 진동장군 책봉 기록이나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386년에 백제왕세자 여휘의 사지 절도독 진동장군 백제왕 책봉 기록도 없어요. 삼국기에는 안 나옵니다. 자, 이에 관한 우리가 전라도 천년사의 해석을 보겠습니다. 웬만하면 그 전라도 천년사의 해석을 그대로 옮겨오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계로왕은 선왕이 죽었음에도 장례를 못 치를 정도로 왕권이 약했어요. 선왕이 비유왕입니다. 비유왕 아들이 계로왕인데 장례를 못 치렀어요. 이 비유왕은 자연사를 한 게 아닙니다. 고구려가 사주한 반란이 일어나, 이걸 고구려가 사주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아무튼 고구려가 사주한 반란이 일어나 비유왕이 죽고 그 주모자들이 전부 다 고구려로 도망간다. 망명하고 나중에 장수왕이 475년에 백제를 칠 때 고구려군이 선봉장이 되어 다시 남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왕권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반란이 벌어졌다 이거죠. 왕권 강화의 필요성을 깊이 느껴가지고 즉위하자마자 계로왕 3년에 유송의 사신을 보내 기존의 양대 귀족 세력이 뭡니까? 해시와 진시예요. 요게 아닌 이 자신과 같은 부여시 직근들을 대거 책봉하여 국가 중요 직책에 기용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선왕이 반란으로 죽고 장례도 못 치를 정도로 왕권이 약화했기 때문에 계로왕이 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어떻게 강화하느냐? 기존 세력이 아닌 새로운 세력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자기와 같은 부여시들을 대거 중국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책봉하면 지위가 높아진다. 뭐 이런 의미로 전라도 천년사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중요 직책에 기용하여 왕권을 강화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여기 이제 전라도 천년사에서 몇 가지 빠뜨린 것도 있어요. 비유왕이 왕권이 약한 건 맞는데 왜 비유왕이 왕권이 약한가에 대한 설명. 비유왕은 백제사에서 최초의 부여시왕이에요. 비유 앞에가 구이신왕인데 구이신왕으로 해시왕조가 멸망하는 겁니다. 백제사를 조금 더 알면은 상식적이에요. 비유왕 때 새로운 왕통이 등장해요. 최초의 부여시왕이 비유왕입니다. 그리고 계로왕은 두 번째 왕이에요. 그 다음에 왕권 강화를 하는데 저렇게 왕권 강화하느냐? 물론 뭐 저렇게 측근을 임명은 왕권 강화지만 이건 이제 본질과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전라도 천년사를 그대로 베껴왔어요.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타이틀 자체가 계로왕의 권력 강화와 전라도입니다. 계로왕 권력 강화예요. 계로왕 권력 강화 전라도가 알겠는데 전라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유왕이 주기 29년에 죽고 계로왕이 주관했다. 계로왕은 제위기한은 455, 421년인데 유왕이 아니고 빗자가 빠졌어요. 비유왕의 죽음과 계로왕의 주기에는 상당한 정치적 변동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자료가 있다. 비유왕의 죽음을 한강의 흑룡이 나타나, 이거 반란 얘기입니다. 내전 얘기예요. 한강의 흑룡이 나타나 순식간에 운무가 자욱한 속에 날아가 버리자 비유왕이 죽었다. 누가 모반을 했다 하는 경우와 용이 나타났다, 흑룡이 나타났다 다릅니다. 모반을 했다 하는 경우는 신하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고, 흑룡이 나타났다 하는 것은 왕실 내부의 사건이에요. 저는 왕실 내부가 연관된 반란인 경우는 우리가 모반이라고 않고 흑룡으로 적어놔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삼국사기 계로왕 내기 최초 기사는 14년 일식기사이며 주기 14년 동안 기록이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상치 않은 정치적 갈등이 있었다. 비유왕대 상조합평을 영입했던 해씨가 계로왕대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어떤 추정에 신뢰감을 준다. 그리고 계로왕은 주기 초에 저희 중앙의 귀족세에 시달렸지만 전차 권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러죠. 주기 초에 어떻게 권력을 강화하는 거죠. 계로왕대 권력 왕권과 이루어졌다는 결정적인 소설은 다음 살 것이다. 화려한 건물을 지었다 이거예요. 궁실 누가 건물을 지으니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은 것이 없다. 마치 대원군의 경복궁 중건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또한 웅리아에서 큰 돌을 캐다 곽을 만들어 아버지 해고를 장사하고 기타 등등. 이제 드디어 그 아버지를 장례시킬 정도로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웅리하에서라고 하는데 웅리하가 어딘가를 놓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진강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와의 국경 정도 되는 거죠. 국경인데 임진강까지는 백제가 관할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결정적 서술은 삼국사기 계로왕 21년 중 고구려에 의해서 한성이 점령당하고 계로왕이 사라진 이후 그 이유를 종합적으로 서술한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까닭에 구체적인 시기를 확정할 수 없다. 언제 아버지를 장사 지냈냐는 구체적인 시기를 확정할 수 없다. 그 맞습니다. 다만 계로왕이 어떻게 왕권을 강화했는지 짚어볼 이게 전라도 천년사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먼저 송세에 의하면 삼국사가 아니에요. 송서입니다. 계로왕은 주기 3년에 유성으로부터 진농대장군을 제수받았고 이듬해에는 신하 11명에 대한 관장을 요청하여 장군호를 제도받았다. 11명 중에 8명이 왕족인 여시점에 주목이 되는데 왕족을 중심으로 권력을 강화해 가고 있게 하겠다. 이게 전라도 천년사의 결론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하나로 여기에 집약되어 있어요. 그리고 11명 중에 2명에는 좌현왕과 우현왕을 사용하였다. 동서왕대 남제로부터 동서왕은 다음입니다. 계로왕 다음이 문조왕, 그 다음에 삼고왕, 그 다음에 동서왕이에요. 5세 후반입니다. 동서왕대 남제로부터 통일을 맡았던 왕후제의 시원이 보인다. 이미 후왕제가 여기 보인다 이거죠. 이 후왕제가 왜 여기 보일까요? 후왕제에 나오는 좌현왕과 우현왕 아무래도 국왕의 측근에서 국정을 나누어 살핀 지원인물 것이고 계로왕은 자연스럽게 대왕을 부를 것이다. 그리고 여러 왕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계로왕은 대왕으로 불리지 않았을까?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다행스러운 건 어떤 책을 보니까 좌현왕, 우현왕이 흉노 그 직책으로 동쪽을 다스리는 게 좌현왕이고 서쪽을 다스리니까 우현왕이니까 일본 열도를 다스리면 좌현왕이고 중국 산동반도라든가 요사라든가 그쪽을 다스리는 건 우현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전라도 천년사에 당연히 없어요. 그런 얘기는 당연히 안 들은 겁니다. 그건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의문점들 몇 가지만 모아봤어요. 첫 번째입니다. 그냥 중요 직책에 임명하면 되지. 꼭 중국 왕조 책봉을 받아주어야 이들이 계로왕을 도와 왕권이 강화되는 거죠. 그냥 임명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중국 왕조 책봉을 받아요? 책봉을 받기는 어떻게 돼요? 중국 왕조 책봉을 구실 삼아 오히려 계로왕에게 저항할 수도 있지 않냐 이게요. 나도 중국 황제로부터 이거 받았다.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존 세력인 해씨와 진씨를 모두 제외하고 부여씨들로만 중요 직책에 임명할 정도라면 다 뺐어요.
이미 왕권은 강화된 것이 아닌가. 해시와 진실을 다 빼고 부여시만으로 해서 이 책봉 요청을 하는데 해시와 진실이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이미 왕권이 강화된 거 아니에요 벌써?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래서 책봉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게르왕의 왕권 강화를 위해 어떤 일을 했어요? 게르왕 4년째 11명이 무슨 왕, 무슨 장군으로 책봉을 받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나옵니까? 왜 안 나옵니까? 자, 다섯 번째, 11명 중에 이순위가 좌현왕 여고인데 권지예요. 이 사람만 삼국사기와 일본서기 양쪽에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 명도 안 보여요. 한두 명도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이. 그 나머지는 다 어디 갔어요? 뭐 했습니까? 어디서 뭐 하다 죽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원문을 안 볼 수가 없죠. 대명원년이라면 유송 세조 대 457년입니다. 대명원년 정유년 게르왕 3년째예요. 동시월 겨울 10월에 이제 길게 시작하는데 뒤에가 그 백제왕 여경얘기입니다. 앞에가 무슨 유광지도라고 쭉 시작하는데 이게 유가 깃발이고 광이 무슨 소음 뭐 이런 얘기인데 유광지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도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댓글로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써놓은 겁니다. 쭉 나오다가 이로써 백제왕 여경을 게르왕이에요. 위는 책봉을 되는 겁니다. 진동대장군, 진동대장군 임명했다 이거죠. 그리고 사신을 보내 허락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사신을 보내 허락했다. 어떻게 허락했느냐? 2년 경 유사 상표왈 게르왕이 사신을 보내 이 표를 보기 요청하기에 2년의 요청이다. 이 요청은 1년에 한 겁니다. 이때 이제 책봉했다는 얘기예요. 행 관군, 장군, 우현왕, 여기 등 11인 행자는 별게 아닙니다. 우리가 졸업할 때 학사모 쓰고 졸업식장 하기 전에는 이쪽에 있다가 졸업식 끝나면 딱 오른쪽으로 돌려서 학위를 받았다. 이런 이제 형식처럼 처음에 요청할 때는 행자를 붙이고 나중에 책봉이 되면 행자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 관습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이라고 쓴 건 뭡니까? 신 여기. 게르왕이 사신을 보내 표를 정했는데 신 그 멋지고 나오는데 신은 중국의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중원 왕조가 되면은 외국에서 국사가 왔을 때 신이라고 쓴 것만 접수를 합니다. 신이라고 왔으면 안 받아요. 예, 중원 왕조가 되면 이게 중국 왕조의 이 습관입니다. 이런 습관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벌어지는 사건이 징기스칸이 서역을 정벌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징기스칸이 제가 나라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지금의 이란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이쪽에 있던 강대국에 있어요. 이 부자관계의 나라, 부자관계, 형제관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신이랑 마찬가지로 관습이고 친근감의 표시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받은 중동지방의 왕은 분노를 했다고 해요. 옆에 역사학자가 한 명만 있었으면은 이건 우리를 낮추는 게 아니고 중국 문화에서 관습이다, 친근감 표시다 이렇게 아마 설명해 줬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제 허황된 가정입니다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군, 장군, 우현왕 여기 11인을 책봉하는데 책봉한 이유가 뭐냐? 이 충군, 선제, 현진 그런 것 같아요. 충성스럽고 부지런하다. 무슨 충성스럽고 부지런하다는 것이 책봉 이유가 되죠? 충성, 부지런하게 높은 진화에 마땅하다. 책봉 이유가 뚜렷하지 않아요. 책봉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는 얘기는 책봉을 하려면은 무슨 전쟁에서 공을 세웠다든가 내란을 진압했다든가 자기 지역을 잘 통치를 해서 선정을 베풀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책봉의 이유가 애매합니다. 항상 쓰는 관습적인 말밖에 없어요. 충성스러워 부지런하다. 이게 무슨 책봉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11명을 책봉하는데
1위부터 11위까지 보겠습니다. 1번이 그 관군장군 우현왕 2억이에요. 내가 제일 높아요. 서일 1위가. 둘째로 높은 게 정로장군 좌현왕 2억인데 이 사람이 삼국사기와 일본서기 양쪽에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곤지예요. 곤지. 이 사람만 이제 양쪽에 계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열 3위가 정로장군 여훈, 4위가 보국장군 여도, 5위가 보국장군 여해, 6위가 용양장군 목공, 7위가 용양장군 여자, 8위가 영삭장군 여류, 9위가 영삭장군 미귀, 10위가 건무장군 어서, 마지막 11위가 건무장군 여류예요. 이 보면은 11명 중에 8명이 VS예요. 거의 다 VS라고 했습니다. VS가 아닌 사람은 하위 맨 아래만 있어요. 목금, 몫이 사람 한 명 제고 나머지는 이 사람은 중간에 있고 여섯 번째 있고 나머지 다 하위에 있어요. 왜 목금이 다섯 번째가 될 수 없고 여섯 번째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4번 서열 4위의 보국장군 여도가 혹시 문주왕인 모도가 아니냐. 이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문주왕은 이제 모도인데 모씨는 당시 신라 왕성이에요. 신라 왕이 그 모부 출신입니다. 모부 출신이라는 게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문주왕은 원래 비왕이 신라와 혼인하게 돼요. 삼국사에는 신라와 혼인할 때 그 신라 왕실의 여인뿐만 아니고 친척들이 다 함께 갑니다. 함께 가면은 백제는 그들에게 관직을 내려줘가지고 이제 지배층이 흡수하는 거예요. 그때 간 신라 출신 백제 관료예요. 모도는 그러다 이제 그 전쟁 상태에서 잠깐 왕이 된 거죠. 일본 서기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계로왕의 외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배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도 여도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11명인데 8명이 VS예요. VS 아닌 사람은 제일 높은 사람은 여섯 번째에 있는 목금이라는 몫이. 왜 몫이가 나오목자가 아니고 있습니까? 그건 발음이 중요한 겁니다. 발음을 한자를 빌려서 표시하는 거예요. VS이 이 여자도 꼭 이 여자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글자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발음이다. 그 다음에 당시 실제 발음이 뭐였는지는 그건 잘 모릅니다. 여기 미귀라고 하는데 성이 미신가 목자 웃은다. 그 다음에 뒤에도 어서라고 하는데 성이 어신가 여시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아무튼 VS가 8명이라는 거죠. 삼국사기 기록 원칙입니다. 사실 원본 기록이죠. 삼국사기에 동진행한 372년 백제왕 여구의 진동장군 책봉기록이나 386년의 백제 왕세자 여휘의 사지절토독 진동의 백제왕 책봉기록이 없는 이유가 왜 없느냐 이거죠. 그 이유는 백제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없는 겁니다. 아니 저거 써야 오히려 권위가 높아지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저게 없어야 백제 왕실의 권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사기의 지필지는 후대에 대한 교훈, 그런 의미로 삼국사기를 지필했는데 삼국사기 원본, 구삼사라든가 그 이전의 기록은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가장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신라본기 원본이 된 자료도 신라 왕실 권위를 높이는 거, 고구려 본기 원본이 된 자료도 고구려 왕실 권위를 높이는 거, 마찬가지로 백제 본기 원본이 된 자료도 백제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삼국사기에 유송행은 458년 계로왕 요청에 한 11인 책봉기록이 없는 이유 왜 없습니까? 이것도 백제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없는 겁니다. 아니 저걸 써야 백제 왕실의 권위가 높아지지 저걸 지우야 백제 왕실의 권위가 높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에 관한 제가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국사기에 백제사 최초 책봉이 뭡니까? 416년 동진행한 전지왕 책봉이에요. 진동장군 백제왕. 왜 그럼 이거 있습니까? 이것이 백제사 최초 책봉이에요. 즉 이렇게 써야 백제 왕실의 권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 삼국사기는 뭐라고 합니까? 백제의 무슨 여구라든가 여휘라든가 이런 왕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삼국사기는. 무슨 뭐 삼국사기가 부실해서 기록을 잘못했다든가 이건 말이 안 돼요. 삼국사기 집필진이 그 동진의 진서라든가 그 다음에 송서, 뭐 위서, 남제에서 다 확인했어요. 다 봤습니다. 보고 나름대로 판단하여서 당시 최고 석학들이에요. 역사는 누가 씁니까? 그 시대의 최고 석학이 쓰는 거예요. 이분들이 판단해 쓴 겁니다. 자, 제가 한번 문제를 내봤습니다. 네 번째가 삼한사회의 왕권 강화 방법에 관한 얘기예요. 어떻게 왕권을 강화하느냐? 그에 관한 얘기입니다. 문제 1. 다음 빈칸에서 찾아라. 백제본기 비왕 2년 여기 달이 들어가야 됩니다. 외국 사시, 외국에서 사시 도착했는데 정작 따라온 사람이 50명이었다. 엄청난 사신단이 온 거예요. 한두 명이 온 게 아니고 무려 50명이나 따라왔다. 그럼 여기에 몇 월달입니까? 어떤 기록이 들어가야 됩니까? 이건 주관식으로 돼도 되지만은 제가 객관식으로 냈습니다. 춘 2월, 춘 3월, 하 4월, 하 5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은 여기에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는데 아니 누가 삼국사기를 다 외우고 답니까? 저걸 뭘 하고 다 외워요? 시간 낭비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삼국사기 기본 구조에 관한 문제예요. 이걸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삼국시대의 기본 권력을 이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문제의 다음 빈칸에 들어가 찾아라. 이번에 신라본기 찾아냈어요. 신라본기 흐레이사금 2년 외국 왕 유사, 외국 왕이 사신을 보내서 위자구혼, 아들의 혼처를 구해서 아들의 혼인을, 그러니까 외왕, 왕세자인지 모르지만 왕자의 혼인을 구해서 그래서 아찬금리여를 송지 보냈다. 그래서 아찬금리의 딸을 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야 돼요? 춘 2월, 춘 3월, 하 4월, 하월 뭐가 들어야 합니까? 아니 저걸 뭘로 다 외웁니까? 그 달을 어떻게 다 외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혹시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걸 모르면 삼국시대 전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삼국사기 전체를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저건. 그러면 저한테 아니 당신은 저걸 다 외우고 다닙니까? 외우는 게 아니고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왕이 되는 법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편견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왕이 됩니까? 첫 번째, 왕세자가 되면 왕이 된다. 고구려 같은 경우에요. 고리어도 그랬습니다. 조선도 그랬어요. 왕세자 왕이 돼요. 그 다음에 힘이 있으면 왕이 된다. 실력이 있으면 왕이 된다. 신라예요. 왜 신라는 이럽니까? 유목민족 전통입니다. 이게 신라는 유목민족 내려와서 국가를 세우고 발전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통치 능력을 증명해야 왕이 된다. 야, 이거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통치 능력을 증명해요? 이런 경우가 어디냐? 백제, 지금 대한민국도 그래요. 대한민국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투표예요. 투표잖아요. 백성들에게 자신의 통치 능력을 인정을 어떻게 받느냐? 대한민국 투표. 그럼 백제는 어떻게 받느냐? 백제는 백성들에게 통치 능력을 증명해야 돼요.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 왕되기가 쉬운 게 아니다는 겁니다. 자, 잠깐 신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백성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백성은 평민 포함 전체를 의미하는데 주로 피지배층이에요. 백성이라고 나오면. 그 다음에 국인이다. 이 나라 사람. 국인은 뭐냐면 통치자를 교체할 수 있는 계층이에요. 주로 국인이 뭐 나올 때는 통치자가 바꾸거나 국가의 큰 일을 다루거나 그럴 때 쓰는 용어가 국인이에요. 그래서 국인이 나오면 주로 지배층 집단이다. 귀족 집단. 국인이 나오면. 백성이면 평민. 국인이면 귀족.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엄이 뭡니까? 한자로는 이게 신이라고 써요. 신이라고 쓰고 이걸 어떻게 읽느냐? 엄이라고 있습니다. 엄 외에도 음이라고 이 유사한 단어예요.
음이라고도 염이라고 해요. 엄이 뭐냐면 대장이란 말입니다. 대장. 엄지손가락이 뭐예요? 대장 손가락이죠. 사만이 여러 소국이 있었는데 그 각 소국의 통치자를 우리가 엄지라고 해요. 그럼 왕은 어떻게 되느냐? 통치 능력을 백성들에게 증명을 해요. 증명을 하면은 엄들이 함께 세워요. 세워서 엄들에 공립된 엄들의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왕이에요. 그래서 엄들의 대표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성음이라. 성음. 이게 엄들의 대표자가 됩니다. 성음. 통치자가 뭘 증명해야 하냐면 두 가지를 증명. 첫 번째, 전쟁으로부터 평화를 확보하고, 두 번째, 기근으로부터 식량을 확보한다. 무슨 뜻이냐면 국가 안보와 식량 안보인데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정치고 경제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 능력을 증명하느냐. 그것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백제본기의 그 왕의 능력을 증명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제 책을 보십시오. 아니면 제 동영상 어디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강력한 소국과 국혼을 맺어 군사 동맹 및 경제 동맹을 형성하는 거예요. 강력한 소국과 이렇게 자기 증명하는 겁니다. 네, 군사 동맹, 경제 동맹 맺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국혼을 해서 그래 강력할수록 좋죠. 엄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관습적으로 반드시 봄에 국혼을 해야 돼요. 봄에. 그러니까 외국에서 강력한 소국에서 왕비를 데려다 봄에 혼인을 해야 된다. 관습적으로. 그래서 인정을 받으려면은 아무나 데려오면 안 되고 물론 엄들이 볼 때 저 정도면 됐다는 사람을 데려가는 거죠. 봄도 1, 2, 3월 중에서 음력 3월, 3월이 특히 선호되는데 왜 3월입니까? 날씨가 제일 좋습니다. 1년 중에 제일 좋은 때가 음력 3월이에요. 양력으로는 4월이나 5월인데 오늘날도 각 지방단체 축제가 4월, 5월에 그냥 밀집이 되어 있어요. 혼인하기 제일 좋은 달 3월에 강력한 소국으로서 왕비를 데리고 혼인을 해야 백성들이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하면 엄들이 그 사람을 자기들의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왕이 되는 겁니다. 힘든 일이죠. 저게 어떻게 쉽게 되겠습니까? 자, 신라와 백제의 대화친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국사기의 구봉구제요. 신라와 백제 중에서 집어는 우선 신라만 보고 통일전의 신라는 지배층의 변화에 따라 정교 후기를 구분하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343, 345년인데 이때가 4세기 중반인데 월성 제축제요. 이때를 기준으로 앞에를 정기신라, 뒤를 후기신라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월성 제축제를 보시려면 동영상 23번을 보십시오. 자, 이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나와 있는 신라의 대의 친선 기록만 한번 쫙 뽑아봤어요. 여기서 뭘 보시면 계절 한번 씩 계절을 하우월, 춘, 정월, 춘, 3월, 춘, 3월, 춘, 3월 압도적으로 많은 게 뭡니까? 봄이에요. 다 봄, 두 개 빼는 거 다 봄입니다. 그 다음에 3월이 좋아요. 3월. 대상, 원문, 인데 이 화친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이 중에 왜 화친이냐? 봄이 아닌 거 1번에 있는 탈의사금조 기록이나 6번에 있는 외여왕 비미호의 사신 파견 기록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건 혼인이 아니에요. 그냥 친선사신입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 봄에 친선사신 교환하는 건 전부 국혼이에요. 국혼. 그러면 보십시오. 2번 보면은 파사 16년 105년입니다. 백제 기루왕 29년이에요. 이 신라와 백제는 1세기 1세기가 아니고 2세기구나. 2세기 아무튼 국초예요. 국초부터 둘이 혼인하던 관계에 있어요. 왕족과 왕비족으로 혼인하던 관계에 있습니다. 국초부터 한두 번 혼인한 게 아니에요.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2세기부터 네. 이게 전기신라 대화친기록이고 후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야도 보십시오. 가야 어떻습니까? 봄에요. 외국도 봄입니다. 신라본기 봄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표는 이제 후기신라도 마찬가지예요. 쫙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다 봄이에요. 봄이 아닌 것이 여기 눌지 17년에 하나 있는데 가을
요건 이제 혼인이 아니에요. 그 나머지는 전부 국혼입니다. 국혼. 백제 근초고 23년 백제 유사 진 양마 이필. 백제에서 봄 3월에 신라로 좋은 말 두 필 보냈다. 이거 결혼식 선물입니다. 백제에서 사신을 보내서 신라의 말투를 듣다. 이건 신라 내물왕이에요. 그러니까 내물왕의 딸이 근초고왕의 왕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초고왕은 어떻게 되느냐? 주변에서 인정받은 거예요. 엄들로부터 인정받아가지고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황해도, 강원도 전체를 신민으로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거의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요. 황해도 같은 경우 어때요? 황해도는 원래 고구려 성민이었어요. 고구려 성민이었는데 368년 봄 3월에 백제 근초고왕이 어떻게 돼요? 그들을 파해서 성민을 신민으로 만드는 거예요. 정치적 신민으로. 그러니까 고구려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남쪽 지방 통치가 붕괴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368년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369년에 고구권왕이 군대를 이끌고 남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백제가 368년 봄 3월에 신라에 말 두 마리 보낸 것은 고구려 입장에서 볼 때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신라하고 혼인동맹 맺은 거예요, 이게. 아무튼 그건 나중에 또 할 것이고 쫙 봅니다. 포폼이다. 그리고 이게 뭔가 혼인 여기 나오네요. 흘의 기록도 그렇고 춘 3월 외부 접촉 신라 국혼 거절 두 번 거절입니다. 두 번. 나중에 4세 결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지국 뭐냐면 미추국인데 미추가 글자도 복잡하고 발음도 어렵고 해서 이제 목지국이라 쓴 겁니다. 비류가 미추를 세운 백제예요. 어떻게 되는가는 삼한사의 대조명 3을 보십시오. 이와 같은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증명을 하는 거예요. 왜 목지국이 미추국인가를. 진왕을 비롯한 삼한소 강력 왕들은 왕은 국혼을 할 이웃 나라가 필요하므로 절대 혼자서는 왕이 될 수 없다. 당연합니다. 혼자서 왕이 못 되는 거예요. 국혼을 통해 소국 통해 신지, 한자로 신제가 엄지라고 있습니다. 엄들에게 인정을 받아 함께 세워지는 거다. 그럼 진왕과 마한왕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진왕은 마한 지역 최대 세력과 혼인하여 백제왕이 되고 진왕과 혼인한 마한 지역 최대 세력의 대표자는 마한왕이 된다. 즉 왕족과 왕비족 관계다입니다. 진왕이 왕족, 마한왕이 왕비족이에요. 백제가 뭡니까? 일백백의 건널제로 쓰는 백제란 미추국을 중심으로 마한 진한 변환으로 구성된 나라예요. 이게 바로 백제라는 나라인 겁니다. 삼국사의 백제와는 굉장히 다르죠. 삼국사의 백제라는 것은 백제 중에서도 마한 중에서도 한강유역에 있는 10여 개 소국 중에 하나가 삼국사의 백제예요. 반면에 일백백 백제는 미추국을 중심으로 미추국 수도가 마지막에 웅진에 있어요. 웅진 거발성 중심으로 마한 진한 변화를 구성된 나라. 별 다른 거죠. 삼국사기 백제는 이 실제 백제의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 10분의 1이 뭡니까? 훨씬 작은 나라였다는 거죠. 삼국사기 백제봉기를 보면 4세기 초 비류왕 때 최초로 목지국 진왕과 혼인하고 백제 왕비족이 되어 마한왕의 지위로 돼요. 아니 비류왕조에 어디에 그런 게 나옵니까? 제가 나중에 비류왕조 할 때 삼국사기를 읽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백제가 왕비족이 되고 마한왕의 지위를 얻게 되는가? 백제와 신라는 국초인 1세기가 아니고 2세기라고 봐야 돼요. 아무튼 국초입니다. 백제가 망하던 7세기까지 서로 혼인하는 사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글자를 찾아라. 백제본기 비유왕 2년 외국 사지 종자 50인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때는 봄 2월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머지 들어갈 수 없어요. 왜 봄 2월이어야 됩니까? 그 이유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425년에 16대 인덕천왕이 죽어요. 그리고 3년상을 치른 407년부터 내란이 벌어져요. 서로 대규모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기들 사이에. 이 내란에서 아지왕이 승리해요. 아지왕 훗날의 외왕진인데
반정천왕 아지왕이 승리하여 429년에 인도 그 아들인 거리수별 황제를 옹립한 이 사람이 17대 이중천왕입니다. 외왕비예요. 430년 이중원년이에요. 이건 그 중간에 있던 사건이에요. 중간에 누가 승리하느냐, 백제에 가서 왕비를 데려온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규모 청원 사절단이 온 거예요. 그러나 왕비를 못 데려갔습니다. 왕비를 데려갔으면은 이 이중천왕의 왕비의 신분이 후였을 거예요. 후. 그런데 이중천왕은 후가 아니고 비입니다. 아지왕이 자기가 직접 왕이 되지 왜 인덕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뒤에서 움직이느냐. 그건 반정천왕이 나와요. 반정천왕은 왕비 신분이 제일 낮은 부인입니다. 부인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쉽게 나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본기 외는 일본 열도 국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월에 오사카를 출발해서 2월에 백제에 도착해서 왕비를 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3월에 오사카로 돌아와 왕비를 세우고 성대한 결혼식을 해서 공립이 되는 거예요. 왕으로. 3월에 결혼식 해야 하기 때문에 백제에 언제 도착해야 됩니까? 2월에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3월에 백제에 도착했다? 그러면 왕비 구해서 데려가면 이미 4월, 5월이에요.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들어갈 것은 춘 2월이다. 이걸 보는 순간에 춘 2월이구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신라 한번 볼까요? 신라번기 흐리사금 2년 300년.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춘 3월이에요. 아니 왜 3월입니까? 이유가 다 있어요. 신라번기 외국은 신라 남쪽으로 국경을 접한 변하는 일국이에요. 그래서 3월 한 달 사이에 외국 수도에서 신라 수도 경주로 청원 사절이 가고 3월 한 달 사이에 왕비를 구하고 그리고 3월에 돌아와서 결혼식까지 다 마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달인 3월 선택하니까 여기 3월이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이건 이제 삼국사의 기본 구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신라번기의 외국은 신라 남쪽으로 국경을 접한 변한의 일국이에요. 그래서 마한사를 보려면 삼국사기 백제번기를 보고 진한사를 보려면 삼국사기 신라번기를 보고 변한사를 보려면 삼국사기 신라번기의 외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위에가 지방의 실력자, 지방의 실력자도 금리에요. 지방이 뭐냐면 신라입니다. 지방의 실력자가 중앙왕이 뭐예요? 중앙왕이 바로 외왕입니다. 변환왕이에요. 혼인에 의한 인척관계를 맺고 누가 통치합니까? 프레이상임 통치합니까? 아니, 그림자 통치입니다. 지방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 제도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담로제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311년 이 무렵은 김해 대성동 및 부산 폭천농고문의 전승기예요. 당시 고고학적으로 이 가야 지역이 신라 지역보다 월등히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기록은 고고학적으로도 입증되는 기록입니다. 고고학적으로도 뒷받침되는 거죠. 신라의 정체성에 대한 중국사를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미로 한번 해보게요. 신라는 무엇의 종족입니까? 마한지란 변환 중에 하나 넣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신라는 뭐 후예요? 신라는 뭐의 종족이고요? 이건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신라는 진화의 종족입니다. 삼한 중에. 그 신라는 어디 후예요? 신라는 변하는 후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만일 진화는 종족인데 진화는 후예라면 중국 사서가 기록도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진화는 종족이지만 진화는 후예가 아니고 변하는 후예이기 때문에 쓴 겁니다. 신라는 3, 4세기에 외국 건인하고 외국의 지시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외국 담로교회다. 따라서 신라가 진화는 종족이나 변하는 후예라는 중국 사서 기록은 정확하다. 이거 알 수 있어요. 정확하구나. 자, 벌써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여긴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